반갑습니다. 캐드 강사 매운탕입니다. 자, 오늘은 다중선 그리기와 편집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략하게 다중선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자면은 보통 건축 도면이나 일반 뭐 전개도라든가 또는 그 배관도 같은 도면에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자, 우선 명령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제로 하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중선 그리기의 명령은요 ML이 되겠습니다. ML. 자, 정확히 써보자고 하면은 멀티 라인을 뜻하는 MLINE. 자, 이것이 멀티 라인. 자, 다중선, 즉 두 개 이상의 선을 말하겠죠. 선 하나만 그리겠다면은 이제 라인을 그리면 되겠지만 선 두 개를 동시에 그리고 싶을 때 ML 엔터를 하게 됩니다. 자, ML 엔터를 한 다음에 기존의 선을 그리듯이 동일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ML 엔터. 자, 그리고 시작점은 뭐 선 그리기와 똑같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점을 시작점으로 찍어주시고 방향을 오른쪽 또는 위. 자, 선이 너무 자유롭게 움직이다 싶으면은 F8을 눌러서, 즉 직교 모드죠. F8을 눌러서 똑바로 움직이게 한 후 원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맞추고 100 엔터. 자, 위로 100 엔터. 오른쪽으로 200 엔터. 자, 여기서 각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Shift 누르고 콤마를 눌러서 각도 표시를 한 후 45 엔터. 그러면 이렇게 45도 방향으로 멀티라인이 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45도 방향으로 100을 입력하고 엔터. 오른쪽으로 200 엔터. 또한 여기서 제가 골뱅이 마이너스 200, 200을 하게 되면은 현재 있는 지점은 요 점으로부터 왼쪽으로 200, 위로 200인 지점까지 한 번에 좌표값만큼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반 선 그리기와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선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멀티라인 같은 경우는 그리게 되면 이제 폴리선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폴리선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유는 추가적으로 나중에 선 정리를 하거나 편집을 하기 편하라고 지금 블럭으로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자, 뭐 이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번 시간 추후에 후반부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선 다중선 그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 제가 특정 선 라인 엔터로 미리 밑바탕 선을 그려 놓겠습니다. 300 엔터, 300 엔터, 300 엔터. 자, 이렇게 멀티라인을 그리게 되는 경로, 그 멀티라인이 그려져야 될 밑바탕 선을 미리 선으로서 라인으로서 그려놨고요. 자, 이 라인을 따라서 멀티라인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ML 엔터. 자, 시작 포인트는 여기가 되겠죠. 클릭을 하고 그대로 거리값을 입력할 필요는 없겠죠. 왜냐면 이미 그 라인으로 그려놨기 때문에 시작 포인트 클릭했으면 그대로 꺾이는 지점까지 가서 클릭. 자, 근데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시작점을 클릭하고 끝점을 클릭해 봤는데 멀티라인이 내가 찍은 요 점으로부터 다시 한번 이쪽 돌아오겠습니다. 자, 내가 멀티라인을 분명히 찍기를 어디를 찍었냐면은 요 점을 찍었습니다. 내가 찍은 지점을 기점으로 멀티라인이 아래쪽으로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제가 밑바탕 선으로 그려놓은 선은 이걸 좀 지워볼까요? 밑바탕 선으로 그려놓은 선은 이렇게 빨간색 선이었는데, 자, 이 선을 따라서 내가 멀티라인을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ML 엔터. 자, 시작 포인트는 요 점을 왼쪽 끝점을 클릭을 하고, 자, 오른쪽으로 길게 가서 반대편 끝점을 클릭을 했습니다. 자, 종료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ML 엔터를 한 다음에 선의 스타트 포인트를 찍고 엔드 포인트를 찍었더니 내가 찍었던 그 선을 기점으로 아래쪽 방향으로 멀티라인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방법을 좀 틀리게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ML 엔터를 한 후에, 자, 여기 옵션 창, 즉 커맨드 창을 잘 살펴보시면은 첫 번째 justification, 자, justification, 자, 이 옵션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justification은요 맞춤 옵션으로 내가 찍은 지점이 다중선의 윗선이 될 것이냐, 중간이 될 것이냐, 아랫선이 되게 할 것이냐 라고 조절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justification에 J 엔터를 해보겠습니다. 자, J 엔터를 한 후 잘 보시면은 탑과 제로와 바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는 탑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다중선을 그릴 때 스타트 포인트를 여기를 찍게 되면은 탑선 두 개의 선 중에서 위의 선이 내가 찍은 지점으로부터 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탑을 내가 제로로 선택하거나 바텀으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로 먼저 해보겠습니다. 제로는 Z죠? Z 엔터. 자, Z 엔터를 한 다음에 제가 시작 포인트를 찍고 엔드 포인트를 찍었더니 이런 식으로 종료. 어떻습니까? 제가 찍은 포인트가 가운데점이 되고 마찬가지 끝나는 점도 가운데점이 돼서 지금 빨간색 선을 따라서 양쪽으로 선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통 건축 도면에서는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내가 밑바탕, 즉 벽체가 되는 부위를 이런 식으로 벽체가 되는 집을 예를 들어서 뭐 렉탱글로 그려볼까요? 자, REC로 인면도를 그릴 때 보통 이렇게 이제 벽체가 되는 부위를 먼저 그려 놓습니다. 이 상태에서 ML 엔터를 하고 여기 justification J 엔터를 들어가서 제로 Z 엔터를 한 다음에 자, 이 선을 따라서 클릭. 자, 오른쪽 끝 클릭. 상단의 끝, 왼쪽 끝, 다시 돌아와서 하단의 끝. 클릭하게 되면 종료. 자, 이런 식으로 처음에 그렸던 중심선, 그 선을 기점으로 벽체가 양쪽으로 생기면서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justification 옵션 중에서 제로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 방법이 가장 많이 쓰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대부분의 멀티라인 작업은 필요에 따라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로로 설정했을 때 밑바탕 선을 기점으로 양쪽으로 다중선이 생성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만약에 다시 한번 ML 엔터를 한 후에 justification에 J 엔터를 하고 이번에는 바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텀. 자, 바텀은 바닥이죠, 바닥. 자, B 엔터.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중심선을 따라서 이 밑바탕 선을 따라서 스타트 클릭, 엔드를 클릭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 다중선의 바닥이 그 클릭한 선과 일치하게 됩니다. 바텀, 즉 바텀이 기준선과 일치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위치 조절을 할 수 있는데 뭐 필요에 따라서 탑이 될 수도 있고 제로가 될 수도 있고 바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요. 아마 보통은 제로가 가장 많이 쓰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해서 저는요 ML 엔터에 들어가서 J 엔터에 들어가서 제로, 즉 Z 엔터를 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왜냐, 이 방법이 가장 널리 쓰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설정 값을 유지시키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설정하면 그 다음에 다시 안 건드리는 이상 그 값이 유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그 스케일이라는 옵션이 또 있습니다. 스케일. 자, justification은 J였지만 스케일은 S였죠. 자, S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S 엔터. 자, S 엔터를 했더니 이놈이 지금 현재 기본값으로 20으로 설정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 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서 뭐 그대로 그냥 20 엔터 하고 나와서 그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가보세요. 이렇게 한번 그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종료하고 치수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선형으로 상단과 하단을 찍었을 때 이 사이 값이 20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벽체 사이 값이 20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시 한번 ML 엔터를 하고 스케일에 S 엔터를 한 후 1 엔터를 하게 되면은 아마도 이 사이가 1로 되어 있겠죠. 즉, 자,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ML 엔터를 한 후 ML 엔터를 했습니다. 자, 스타트와 엔드를 찍어봤습니다. 자, 굉장히 얇게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스타트와 엔드를 한번 측정을 해보면 이게 1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벽체 사이의 두께는 뭐 우리가 뭐 조적조다 뭐 이 무슨 용어가 굉장히 많은데 그건 이제 우리 건축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 거라고 봅니다. 요거를 알아서 조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벽 두께라는 거 ML 엔터를 한 후 S 엔터, 스케일이죠. S 엔터에 들어가면은 이게 곧 벽 두께로 값을 입력해도 되겠다는 거죠. 여기다가 뭐 여기다 100을 입력하게 되면은 이 벽 사이가 100mm 되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조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기본으로 20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 ML 엔터를 한 후 S 엔터에 들어가서 그냥 20 엔터 기본값으로 두겠습니다. 자, 특별하게 원하면은 다시 바꾸겠지만 특별하게 원하는 경우가 없으면은 그대로 20을 두고 기본값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중심선을 따라서 멀티라인을 생성하는 걸 해봤지만 이 멀티라인 자체가 지금 현재는 선 두 개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ML 엔터를 한 후 스타트 클릭, 엔드 클릭 이렇게 클릭하다 보면은 선 두 개만 계속 나오다 보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중심선이 되는 이 밑바탕 선을 먼저 그려놓고 이 중심선을 따라서 클릭으로 그려 나가고 있었습니다. 좀 전에 보면은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밑바탕이 되는 중심선을 먼저 라인으로 그려놓고 ML 엔터로 그 선을 따라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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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 중심선을 따라서 멀티라인이 생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처음부터 중심선을 그리지 않고 처음부터 멀티라인을 중심선을 포함해서 그리고 싶어.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서는 선 두 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중간에 중심선이 되는 선을 하나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자 그럴 때는 멀티라인의 스타일을 변경해 줘야 돼서 우리가 자 다중선 편집 기능으로 ML STYLE 멀티 스타일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ML 스타일이라는 명령어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ML STYLE 엔터. 자 그렇다면 현재 봐보세요. 자 스탠다드라고 해서 이제 기본이 되는 거 표준이 되는 멀티 라인의 스타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으로 이제 입력되어 있는 스타일이죠. 자 근데 지금 현재 이놈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수정을 좀 하고 싶은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수정 버튼이 이제 뜨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모디피라는 이제 수정이라는 버튼이 뜨면은 그놈을 클릭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게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간격이라든가 선 개수라든가 선 종류라든가 선 색깔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모디피 버튼이 뜨지 않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합니다. 자 그 이유는 자 내가 이거 X 버튼 눌러 꺼볼게요. 자 지금 현재 보면은 이 멀티라인이 이미 스탠다드로 되어 있는 그놈을 이용해서 이미 그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놈을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제가 깔끔하게 지워볼게요. 자, 지우고 나서 그러니까 멀티라인 ML로 그린 선들을 지운 거죠 지금. 다시 한번 ML STYLE 엔터를 해서 멀티 스타일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봐보세요. 스탠다드에 선택되는 상태에서 지금 보니까 모디피 버튼이 활성화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모디피가 꺼졌습니다. 버튼이 안 들어와 있었어요. 자 왜 그러냐, 이미 스탠다드 스타일을 가진 멀티선이 화면상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모디피 들어가면은 그 선들이 뭐 수정이 안 돼요. 절대 수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그려져 있는 선들 무시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예 수정을 못하게 막아놓은 거야. 이미 그려져 있는 선들이 하나라도 있으면은. 하지만 그 선들을 아예 없앴기 때문에 하나도 그려진 게 없기 때문에 그래 당신은 화면에 아무것도 그린 게 없으니까 수정을 해서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수정 버튼이 뜨는 겁니다. 이 모디피. 자 조건이 그렇습니다. 화면상에 단 하나라도 이 스타일을 가진 선이 있으면은 모디피 버튼이 뜨지 않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하다는 거. 물론 이제 하나를 그리고 나서 새로운 스타일로 그리고 싶다고 하면은 이 뉴 버튼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뉴 버튼 누르면 이제 새 스타일로 그려도 상관없는 건데 뭐 제가 둘 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뭐 모디피 버튼, 스탠다드의 모디피 버튼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수정할 수 있도록 창이 뜹니다. 자 가장 흔하게 사용되어지는 옵션부터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현재는요 옵셋이 0.5, 0.5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스케일 값이 1일 때 위로 0.5 아래로 0.5니까 합이 1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옵셋이 간격이 0.5, 0.5죠? 마이너스 0.5죠?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제로, 즉 가운데 0을 기준으로 위로 0.5 아래로 0.5이기 때문에 스케일 값이 1일 때는 요놈은 당연히 위로 0.5 아래로 0.5니까 1이 되는 거죠 간격이. 그쵸? 예.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위에 있는 이 0.5를 선택하고 이렇게 파랗게 되어 있죠? 선택한 상태에서 이놈을 0.2로 바꾸고 밑에 있는 마이너스 0.5를 선택해서 마찬가지 마이너스 0.2로 바꿨어요. 자 그리고 OK 누르고 내가 한번 나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종전에는 1mm였던 게 내가 봐보세요. ML 엔터를 하고 여기 스케일 값을 자, S 엔터를 했어요. 자 현재 20으로 되어 있는 값을 1로 바꿨습니다. 1 엔터 할게요. 그럼 기존에는 우리가 1로 나왔잖아. 1로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요 클릭해서 한번 그려보면 알겠지만 위로 0.2 아래로 0.1 했기 때문에 당연히 0.4가 나와야 정상이겠죠. 예, 제로를 기점으로 위로 0.2 아래로 0.1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합이 0.4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뭐 스케일이란 거는 이제 내가 설정한 방금 전에 이 ML 스타일로 설정한
이 ML 스타일에서 모디피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인 간격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ML 스타일 안에 ML 안에 있는 그 스케일 값은 얘네들을 몇 배로 키울 거냐를 의미하는 거고, 그렇죠? 1로 되어 있으면은 n의 간격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고, 2로 스케일 값을 적용하면은 얘네들의 2배가 간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0.2와 마이너스 0.2니까 그 사이 값이 0.4죠. 0.4의 2배면은 0.8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만약에 스케일을 2로 하게 되면은. 예,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제 각각에 해당되는 선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위에 있는 선이고 이건 아래에 있는 선이 되겠죠. 자, 위에 있는 선을 선택하고 이 컬러 버튼을 눌러서 빨갛게 변형. 예, 뭐 밑에 있는 선을 선택해서 컬러를 뭐 파랑, 이렇게 서로 색깔을 틀리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선 종류도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선을 선택해서 라인 타입을 누르면은, 여기 라인 타입을 누르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돼 있는데, 뭐 현재는 여기 다 실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로드에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뭐 센터로 바꾼다거나, 그쵸? 원하는 걸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런 형태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형태를 원하고 싶어요. 자, 색깔도 다시 원래대로 바꿔 놓을게요. 바이 레이어로. 자, 밑에 거도 바이 레이어로, 레이어를 따라가겠다는 소리죠. 자, 간격도 좀 바꿔볼게요. 원래대로 0.5와 마이너스 0.5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합이 1이 되는 거죠. 예. 자, 근데 여기서 내가요, 만약에 여기 add라는 버튼을 하나 추가해 볼게요. 자, add를 클릭하는 순간 0.5와 마이너스 0.5 사이에 0이라는 놈이 하나 추가가 돼요. 이 0. 물론 이 0을 뭐 0.3으로 하고, 하나 더 add 해볼까? 하나 더 add 해서 이거는 마이너스 0.3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다중선 그릴 때 선이 총 몇 개가 나올까요? 4개가 나오는데 전체 간격은 어차피 0.5와 맥심 0.5와 미니멈 마이너스 0.5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1이에요. 예, 두께는. 하지만 그 1 사이에 0.3과 마이너스 0.0 그 마이너스 0.3 거기 부분에 선이 두 줄이 더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요 놈들 사이에는 이제 0.6이 되는 거지. 예, 이 0.3과 마이너스 0.4에는 0.6이 되겠죠. 하지만 전체는 변함이 없죠. 0.5와 마이너스 0.5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놓고 내가 나와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ML 엔터로 클릭을 해서 그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어때요? 선이 4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설정을 하기 나름이에요. 선을 뭐 5개가 나오고 싶다, 6개 나오고 싶다,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는 3개를 많이 해요. 3개를. 그래서 내가 3개를 가진 스타일을 한번 설정해 볼 때까지 잠깐 기다려 보세요. 자, 이미 이 스탠다드로 되어 있는 이 스타일은 이미 내가 그려놨기 때문에 다시 한번 ML STYLE 이 앞에 이제 다중선 편집 버튼 이거 명령어 입력을 하고 엔터를 하시면요. 자, 보시다시피 이 스탠다드가 다시 한번 모디피가 안 떠요. 왜? 지금 스탠다드를 가진 다중선이 이미 그려져 있는 게 바깥에 있죠. 그러니까 이미 그려져 있는 게 때문에 저놈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수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 이거는 이거대로 내비두고 싶고 또 다른 스타일로 그리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어차피 스탠다드는 사용 못해요. 예, 똑같이 사용하려면 사용하되 이걸로는 이제 사용을 못해. 이미 바깥에 하나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해서 New라는 버튼을 눌러봅니다. New. 뭐 그러면 이제 New 스타일 네임을 입력하래요. 이름을 뭐 이러면 내 맘대로 뭐 내 스타일이지 뭐 My 스타일 STYLE 뭐 My 스타일 뭐 이런 마음대로 정하세요. 예. 자, My 스타일 적어놓고, 아이고 이게 왜 이러냐, 내 스타일이 My 좀 붙여서 써야겠습니다. 예, 띄니까 안되네. My STYLE. 자, 붙여서 쓰세요. My 스타일이라고. 자, 컨티뉴 누를게요. 자, 컨티뉴 누르는 순간 여기 이렇게 아까처럼 그 설정할 수 있는 설정 창이 열리죠? 그럼 여기서 내가 이제 한번 다시 이 선들을 지금 현재 4개로 설정되어 있는 놈들을 바꿔볼게요. 여기 있는 0.3 선택을 해서 여기 딜렛 버튼 누르면 지워지고요. 마찬가지 마이너스 0.3도 선택을 해서 딜렛 누릅니다. 자, 다시 이제 원래대로 0.5와 마이너스 0.5가 됐는데, 자, 0.5에다 두고 내가 add 추가하겠다는 소리, 예, add를 눌러서 추가를 하면은 0, 즉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다 0으로 나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두께가 가운데에 생성되는 선이 되겠죠. 0.5와 마이너스 0.5 사이 정가운데에 생기는 0이면 이제 가운데 기준이 되죠. 거기에 선이 하나 더 생기겠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이 선은요, 자, 선택을 해놓은 상태에서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꾸고 싶어. 가운데 선은 빨갛게 나오게 하고 싶어. 예,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여기 라인 타입 버튼을 눌러서 로드에 들어가서 밑으로 좀만 내려오면은 요 센터 있죠? 뭐 센터 2도 상관없습니다. 센터 곱하기 2도 상관없고 저는 센터를 선택하고 OK 눌러볼게요.
여기에 지금 센터가 이제 빠져나온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센터를 선택하고 OK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레드이면서 센터 선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OK를 누르면은 이런 식의, 봐보세요. 여기 지금 프리뷰 하였고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죠. 자, 위에는 검정색, 아래는 검정색. 요 사이가 현재는 센터를 기점으로 0.5, 0.5 되는 거죠. 얘는 기준이 0이기 때문에 가운데 생성되는 거고. 자, 그렇게 해놓고 네, 확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 자, 그냥 OK 누르고 나오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ML 엔터를 해볼게요. 어때요? 이상하다. 분명히 나는 좀 전에 설정을 가운데 빨간색 선이 나오게 했는데 왜 이렇게 나오지? 분명히 그렇게 확인하고도 나왔잖아요. 프리뷰에서. 자, 왜 그러냐면요. 자, 다시 한번 ML, STYLE, ML 스타일, 엔터 치고 들어가 보세요. 분명히 좀 전에 빨간색 선이 가운데 있었고, 위에는 선 하나, 밑에도 선 하나였는데, 왜 도로 이렇게 됐지? 알고 봤더니, 여러분 봐보세요, 여기. 분명히 마이 스타일이 생성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기 보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야. 현재 내가 사용을 하려면은, 이 스탠다드와 마이 스타일 중에서 마이 스타일로 선택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선택하는 상태에서, 반드시 오른쪽에 보면은, 현재로 설정을 뜻하는 Set Current 버튼을 한번 눌러주셔야 돼요. 자, 한번 누르니까 꺼지죠? 이걸 눌러줘야만 현재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L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OK 버튼 누르고 나옵니다. 자, ML 엔터를 한번 그려볼게요. 스타트 포인트 클릭. 방향 오른쪽으로 100 엔터. 자, 위로, 굉장히 크네 이거. 위로 100 엔터. 자, 왼쪽으로 100 엔터. 자, 밑으로 100 엔터. 종료. 자, 그럼 어떤가요? 자, 여러분 그 선 간격 조절하는 거 아시죠? LTS. 자, 우리 저 레이어 배울 때 선 간격 조절하는 거 LTS 엔터를 하고 0.3 엔터를 하면은 이렇게 중심선의 간격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잘 보이죠? 조금 더 촘촘하게 해볼까? 이 중심선 보세요. 이거 간격 조절하는 거 LTS 엔터 0.2 엔터 해볼게요. 그럼 조금 더 촘촘해지죠? 간격이. 자, 어떠십니까? 어때요? 한 번에 라인을 그리니까 벽체도 그려지면서 그 중앙에 중심선도 같이 그려지고 있어요.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건축도면서 많이 쓰이는 거야. 자, 이어서 ML 엔터 스타트 엔드, ML 엔터 뭐 스타트 엔드, ML 엔터 스타트 엔드, ML 엔터 스타트 엔드, ML 엔터 스타트 엔드.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밑바탕 선을 미리 그려 놓는 것도 괜찮아요. 밑바탕 선을 그리면 더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건축 도면 같은 경우는 이 스타일로 굉장히 많이 써요. 이 스타일. 자, 기억을 해야 될 건 이겁니다. ML 엔터에 들어가서 Justification, 즉 J 엔터죠. J 엔터에 들어가면은 제로로 맞춰놓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내가 찍은 점이 가운데가 되게 제로. Z죠. Z 엔터. 그리고 스케일 값 S 엔터에 들어갑니다. S 엔터는 쉽게 말하면은 내가 지금 이 벽 두께가 0.5와 0.5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이 1이에요. 1. 기본은 그래. 0.5와 0.5이기 때문에. 그 0.5, 0.5, 즉 1이 1. 벽 두께를 1로 하고 싶으면 이 스케일 값도 1로 하면 돼. 근데 이 스케일 값을 2로 입력을 하는 순간 벽 두께는 2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걸 뭐 50으로 했어. 50으로 하게 되면 벽 두께가 50이 되는 거고.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벽 두께를 얼마나 하겠느냐,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구미에 맞게 설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멀티라인을 수정하는 방법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 ML 스타일, 요거 기억을 꼭 하시면 좋겠죠. ML과 ML 스타일. 자, 다음. 요런 식으로 이제 우리 그 뭐 아파트의 인면도 또 건물의 이제 인면도 그렇다 치면은 요런 선들 자세히 보면은요, 봐보세요. 내가 이렇게 라인으로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ML로 그리다 보니까, 이제 가장 마지막에 클릭한 부분을 볼게요. 자, 내가 여기 이 네모를 그릴 때, 스타트를 여기를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렸어요. 한 바퀴 돌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클릭을 하는 순간, 선을 건드려 보면 꼭 하나로 이렇게 뭉쳐서 정확하게 잘 그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원점을 살짝 확대해서 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봐봐. 선이 좀 떨어졌죠? 이렇게. 예, 마감 처리 잘 안 돼요. 이것도 보면은 좀, 그 벽체 그리는 분들 알 거야, 건축도면 그리면. 이렇게 좀 이렇게, 이 벽과 벽 사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혀 있으면 안 되고, 이것도 좀, 이 선도 보면 지금 막혀 있으면 안 되는데 막혀 있고, 얘는 또 막 침범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있습니다. 좀 여기가 좀 뚫어주게 하고 싶은데, 또는 여기가 이렇게 선이 오버가 되면 안 되는 건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더라고. 지금 보면은. 그쵸? 근데 이런 이제,
이 접합 부위, 이런 접합 부위를 수정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내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 더블 클릭. 얘네들이 이제 블럭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하나로 묶여 있는 이유가 수정을 좀 편하게 하라고 블럭화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 멀티라인 중에서 아무데나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다닥. 더블 클릭하는 순간 이렇게 멀티라인 편집 툴이라는 게 뜨는데, 이거는 이제 그거예요. 멀티라인 코너 툴이에요. 코너 툴. 그러니까 코너를 어떤 식으로, 또는 이제 코너 또는 접합 부위를 어떤 식으로 선 처리를 할래, 마감 처리를 할래, 지금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것만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코너 조인트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코너 조인트를 내가 한번 클릭해 볼게요. 코너 조인트를 클릭한 상태에서 아까 전에 지금 보시다시피 이 원점이 살짝 선이 떨어져 있죠. 그러면은 해당되는 이 위에 선하고 밑에 선 있잖아요. 요거 이 두 개를 클릭해 볼게요. 자, 위에 선하고 아래 선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코너 조인트가 됩니다. 종료 ESC. 어때요? 신기하죠? 예,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 ML 스타일 또는 ML을 이용해서 이 건축 도면을 그릴 때 요 더블 클릭 기능, 더블 클릭으로 그 접합 부위나 코너를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보면 내가 이제 여기 이 사이를 뚫고 싶어요. 여기 이 벽하고 이 벽이 서로 연결이 되게 하고 싶어. 여기 사이를 뚫고 싶어요. 자, 다시 한번 뭐 이게 됐든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더블 클릭합니다. 자, 이 멀티라인 위에다가 더블 클릭하면 창이 뜨죠. 자, 어떻게 뚫고 싶냐? 지금 현재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얘가. 근데 이거를 이렇게 봐보세요. 이 사이 경계가 없게 이런 스타일을 바꾸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오픈 T 해갖고 클릭하면은, 자, 먼저 중요한 거는 그 T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T죠? 요거와 이게 T 형상인데 뚫어줘야 될 거는 요 부위야. 그러면은 이 선이 아니라 이 선 있죠. 이 선을 먼저 클릭하고 L을 클릭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뚫려요.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Z로 돌려놓고, 자, 다시 한번 선 위에다가 더블 클릭해서 오픈 T 선택을 하고 이 선을 먼저 클릭하고 L을 클릭하면은요, 안 뚫려요. 반대로 L을 먼저 클릭하고 L을 클릭하면은 뚫립니다. 이 순서도 중요합니다. 자, 그거 좀 잘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또 이렇게 뚫린 걸 막아주고 싶다. 그럼 마찬가지 더블 클릭해 볼게요. 이번에는 오픈 T가 아니라 클로즈 T. 자, 클로즈 T로 선택을 하고 마찬가지 요 놈을 먼저 선택하고 L을 선택하면은, L을 선택하면은, 이거는 이미 한 번 한 건 안 되나 보다. 자, 이건 죄송합니다. 이미 한 번 처리한 거는 다시 처리가 안 되네요. 왜냐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처음에 요렇게 이제 그 닫혀있던 놈을 열게 한다는 거는 내가 원해서 열게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도로 이렇게 다시 원상태로 복귀한다는 건 아무 의미가, 지금 내가 했던 작업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예 그걸 막아놓은 것 같아요. 지금 애시장초 처음부터 이렇게 열려있는 놈을 막아줄 때 사용하는 게 바로 클로즈티라 생각합니다. 자, 그것만 좀 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마 클로즈 T는 별로 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대부분 이제 이 오픈 T지. 하다 보면 알겠지만.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 선이 갑자기 필요가 없어졌어, 이 선이. 그러니까 이 선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쪽으로 그냥 꺾어서 그냥 가면 좋겠어. 이 벽체가 없으면 좋겠어. 그럴 때 마찬가지죠. 이게 더블 클릭 해갖고 이 코너 조인트죠, 이것도. 코너 조인트로 A와 L을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하게 돼버리죠. 그리고 얘가 날아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마찬가지 여기 좀 선 처리 잘 해줘야 되는데 이게 코너 조인트가 안 되고 있네요. 여기 요 부위는 아마 여기 요 부위가 날아가면서 아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X 엔터로 폭발을 한번 한 다음에 그냥 EX 엔터 두 번으로 한번 연장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최후에 마지막에 하는 게 좋겠죠. 왜냐면 X 엔터 한번 하면 이게 더블 클릭이 안 되니까 웬만하면은 이런 부위는 체크를 좀 해놨다가, 지금 이거는 이제 코너 조인트가 원래 있던 이 길다란 선을 날려버림으로 인해서 되는 코너 조인트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선이 좀 뚫렸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좀 기억을 하고 있다가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그 폭발해서 이 선 자체를 폭발한 다음에 EX로 좀 연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더블 클릭 해갖고,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상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한 번씩 연습을 해 보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이제 툴은 이 코너 조인트와 오픈 T, 요 두 개가 가장 많이 쓰이지 않겠는가. 아니면 이제 이렇게 오픈 크로스라고 해갖고 4개가 교차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4개가. 예를 들어서 어디를 할까? 여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ML 엔터로 여기다가 내가 일부러 십자선 하나 그려 놓을게요. 여기 이렇게 될 경우 이제 십자 크로스로 겹치면서 모두 막혀 있어요. 이 가운데가. 이런 부위는 더블 클릭으로 오픈 크로스를 선택한 다음에 이 선과 이 선을 선택하면은 이런 식으로 가운데가 모두 오픈이 됩니다.
자, 요럴 때 쓰는 게 바로 우리가 그 멀티라인의 더블 클릭 편집 기능. 자, 더블 클릭하면 이제 편집을 할 수 있도록 뜨는 이 멀티라인 에디트 툴입니다. 자, 이건 잘만 사용하시면은 아마 우리 건축 도면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만큼 편한 기능이 없을 겁니다. 자, 캐드로도 요 정도까지 할 수 있다는 거를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많이 좀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멀티라인 그리기와 멀티라인 편집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